또 다저스입니다. 다저스가 또다시 빅네임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올겨울 FA 시장 불펜 최대어인 테너 스캇입니다. 그는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이 미친 영입 행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성, 사사키 로키로 이어지는 컨텐츠를 하면서 다저스가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입을 하고 있는지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는 올겨울 이적 시장의 큰 줄기는 이번엔 진짜로 끝일 것 같아서 더 깊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우선 2025 시즌의 MLB 사치세 라인은 2억 4,100만 달러로 시작해 1차부터 4차까지 나뉘어 있고, 4차 사치세 라인은 3억 100만 달러입니다. 각 구간별로 부과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라인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되죠. 그리고 연차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도 달라집니다. 첫 해 초과했을 경우엔 20%가 오르고, 2회 연속으로 초과하면 30%, 그리고 3년 이상 연속 초과할 시에는 50%의 추가 텍스가 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년 연속으로 4차 사치세 라인을 통과할 시 1순위 드래프트 픽이 10순위 하락하게 됩니다. 즉 1차 드래프트권을 상실한다는 이야기죠. 사치세도 최고 세율로 적용받아야 하기에 금액적으로 엄청난 부담감도 있고요. 다저스는 2024년 오타니를 영입하면서 최종 사치세 라인을 넘겼습니다. 2024년 사치세로 1억 300만 달러, 1,500억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했죠. 연봉뿐 아니라 사치세 금액까지 합치면 2024년에 다저스는 역사상 가장 비싼 라인업을 구축한 팀이었습니다. 돈으로 우승컵을 샀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때려 부었죠. 그리고 맞이할 다음 시즌도 4차 라인을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되는 연봉 총액이 3억 7,500만 달러입니다. 사치세로 내야 하는 세금만 대충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쓰는 총 금액이 대략 퉁쳐도 5억 2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죠. 하나로 약 6,760억의 수준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애슬레틱스가 2025 시즌 지불하는 연봉 총액이 현재까지 7,400만 달러입니다. 사치세만으로 이미 애슬레틱스를 2개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네요. 그리고 3국에 지급하는 사치세는 다시 구단들에게 분할 지급됩니다. 그냥 다 주는 건 아니고 돈을 잘 못 버는 팀들에게 분할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저스가 여러 구단 먹여 살린다고 봐도 될 정도죠. 실제로 현재 MLB 돌아가는 판이 오타니로 인한 재팬 머니와 코엔으로 인한 금융 머니 아니었으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다들 중개권 계약으로 재정 상태가 최악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른 스몰마켓 구단과 특히 선수 노조는 다저스의 이런 돈 찍누를 딱히 막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저스의 이런 행보가 자신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다저스 이야기로 돌아와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이대로라면 다저스는 내년에도 4차 라인을 훌쩍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신 3년 연속으로 4차를 모두 넘기는 것이 되기에 사치세로 내야 하는 금액은 이 돈을 훌쩍 넘게 되며 역사상 가장 비싼 사치세를 본인들이 또 한 번 갱신하게 될 것입니다. 1차 드래프트권 박탈이 되는 건 이제 중요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사치세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저스의 로스터를 보면 90% 이상 확정적입니다. 게다가 다저스는 MLB에서 디퍼 계약을 가장 많이 쓰고 활발히 쓰는 팀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유예된 금액만 10억 5,100만 달러입니다. 지금 유예된 금액까지 생각하면 다저스의 재정적 지출이 정말 상상을 아득히 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다저스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저스는 그냥 생각이 없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다저스는 이 모든 걸 이미 계획하에 움직이는 것일 겁니다. 다 커버 가능한 금액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그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현재 다저스의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오타니 선수가 있습니다. 친악의 제국 다저스의 황제이자 다저스가 이렇게도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죠. 오타니가 다저스에 오면서 다저스는 완전 슈퍼초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다저스는 2024년 역사상 가장 많은 지출을 한 팀이었지만 MLB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달성한 팀이기도 했습니다. 오타니 영입 후 얻은 추가 수익은 대략 이렇습니다. 스폰서십 수익으로 7천만 달러, 다저스 스타디움에 붙는 벽면 및 전광판 광고 수익 650만 달러, 상품 판매와 티켓 판매도 증가했는데요. 다저스 상품 판매는 지난해에 비해 300% 이상 올랐으며 이는 당연히 오타니 관련 판매 수익으로 보고 있죠. 오타니의 유니폼 판매 개수는 2024년에도 1위였습니다. 다저스 스타디움 관중수도 늘었습니다. 2023 시즌 홈 경기 평균 관중수는 37,371이었는데 2024 시즌은 38,657명이었습니다. 경기당 1286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매된 상품 판매와 티켓 판매로 증가된 수익은 업계 추산으로 대략 1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니 한 명으로 불러들인 경제적 효과가 1년 동안 대략 2,827억입니다. 오타니 선수에게 지급되는 AAV가 4,600만 정도 되니 하나로 약 598억입니다. 1년 뛴 걸로 4.7년 AAV를 세입했네요. 그리고 다저스는 지난 시즌 우승을 했죠. 또한 내년엔 오타니가 투수로도 돌아옵니다. 올해 얻은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LB 한 관계자는 2024년의 매출액보다 20%는 더 수익이 증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827억의 20%면 565억이니
약 3,392억 정도의 수익을 1년에 내는 것이겠죠. 오타니 쓴 지 2년 만에 6,200억 상당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오타니 연봉 거의 다 해결됐네요. 이후 7년 정도는 무상으로 오타니를 쓸 수 있게 되겠네요. 매년 40홈런을 때려주고 선발 투수도 해주고 매년 2천억을 벌어다주는 선수를 말이죠. 그리고 10년 동안 1년에 200만 달러씩만 주면 됩니다. 다저스의 미친 레이스가 가능했던 이유죠. 그럼 얼추 다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저스가 어떻게 이렇게 끝도 없이 엄청난 금액을 때려 부으면서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어떤 팀보다 디퍼 계약을 많이 넣을 수도 있는지도 말이죠. 이번에 영입한 마지막 퍼즐 조각 테너 스캇도 그런 이유로 아주 거뜬히 영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미 한도 초과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가 쓰듯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테너 스캇을 계약하며 지불한 계약금 2천억과 디퍼 2,100억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저스는 현재 무서울 게 없습니다. 광폭 머니게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진두지휘하는 프리드먼은 매우 간사하고 영특한 사람입니다. 구단의 운영적으로는 시스템의 약점도 자신들의 강점도 모두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며 팀 로스터 구성으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 테너 스캇의 영입이 또 아주 찰떡같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프리드먼이 다저스에 와서 영입한 무브 중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은 영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저스의 근본이자 핵심은 프리드먼입니다. 괜히 오타니가 프리드먼이 나갈지 자신도 옵트아웃 할 수 있다는 특이한 옵션을 집어넣은 것이 아닌 거죠. 어쨌든 그 프리드먼이 봤을 때 현재 다저스에서 부족한 로스터는 딱 한 곳이었을 겁니다. 바로 자원 스페셜리스트 불펜 자원이죠. 다저스의 불펜은 테너 스캇이 없다고 해도 약한 건 아닙니다. 마이클 코펙, 블레이크 트레이넨, 에반 필립스, 그라테롤의 우한 불펜 자원은 필립스가 정상적인 폼으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사인 클로저를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의 라인업입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10인의 선발 로테이션 투수 중 불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한 파이어블러도 다수 보유하고 있죠. 바비 밀러, 랜던 넥, 더스틴 메이 등등 말이죠. 진짜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는 로스터네요. 게임에서도 이런 구성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빵빵함에 비해 자원 불펜을 보면 레귤러로 볼 수 있는 멤버가 2명입니다. 알렉스 베시아와 앤서니 반다죠. 워싱턴에서 DFA 대인 반다를 축집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썼습니다. 이게 또 다저스의 위력이죠. 그런데 이 2명으로는 사실 좀 불안합니다. 반다가 작년에 잘해줬지만 올해도 잘해줄 것인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진짜 딱 한 명만 영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딱 자원 스페셜 불펜 요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원을 시즌 중 트레이드로 얻을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올겨울 불펜 최대어인 테너 스캇으로 채운 것이죠. 그냥 상상을 아득히 넘어버리는 무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테너 스캇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테너 스캇은 자원 파이어블러 투수입니다. 3쿼터 스타일의 팔 궤적으로 오타니에게 지옥을 선보였던 선수죠. 스캇은 투피치 스타일의 불펜 투수입니다.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죠. 우선 패스트볼부터 살펴보자면 특유의 독특한 폼으로 평균 97마일의 빠른 공을 던집니다. 2024 시즌 패스트볼의 피안타율은 1할 3푼 4리였으며 피장타율은 0.179밖에 안 됐습니다. 689개의 패스트볼을 던지는 중 맞은 피홈런은 단 1개입니다. 엄청난 구위를 지닌 패스트볼이죠. 좌타자 우타자 할 것 없이 마치 송곳처럼 찔러 들어오는 그의 공은 조시 헤이더의 투심만큼이나 까다로운 패스트볼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패스트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제2구종 이 슬라이더도 대단합니다. 휘어들어가는 각도며 빠르기 모두 매우 훌륭하죠. 이 각도의 자완 투수가 슬라이더를 이렇게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매우 치기 힘들다는 건 불보듯 뻔한 결과죠. 역시나 강력한 면을 자랑합니다. 당장 패스트볼의 구위나 슬라이더의 완성도를 보면 왜 올 시즌 불펜 최대어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24시즌 스캇이 기록한 성적은 72게임 출장, 72이닝을 던졌고 84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ERA 1.75, 22세이브, 11홀드를 기록했습니다. 베시아의 24시즌 기록이 66.1이닝, ERA 1.76이었습니다. 만약 베시아와 스캇 모두 24시즌과 유사한 성적을 보인다면 MLB 최고의 좌완 불펜 듀오가 되겠죠. 스타일상으로도 베시아는 완전 높은 팔각에서 던지는 스타일이기에 이만큼 찰떡궁합일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여러모로 다저스에 딱 맞는 조각임에 틀림없죠. 근데 이런 테너 스캇도 약점은 있습니다. 제구력인데요. 2018년 MLB에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제구력이 똑부러지게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2023년에 9이닝당 볼넷 개수가 2.77개로 낮아지긴 했지만 올해도 9이닝당 볼넷 개수가 4.50개로 늘어났죠. 이 부분만 잘 가다듬는다면 정말로 더 좋은 투수가 될 것입니다. 근데 또 다저스가 투수 조정하는 거 잘하거든요. 반다도 바로 조정해서 잘 쓰는 거 보십시오. 스캇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 그렇게 된다면 스캇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실 이로써 테너 스캇까지 영입을 하면서 다저스의 약점은 정말로 없어졌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타격 30개 팀 중 3위 안에 무조건 들 겁니다. 선발, 정규 이닝 채우는 투수가 없다. 10명이 로테이션 대기 중입니다.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불펜, 다른 팀 가면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만 6명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다저스를 두고 새로운 악의 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로스터는 꾸려졌습니다.
마크 월터가 판을 깔아주고 프리드먼이 설계한 오타니가 꿈꾸는 MLB의 압도적 강팀, 새로운 시대의 패자 팀 다저스가 진짜로 이뤄지게 될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